안녕하세요, 아이스베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조조 속 히로인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조조가 장기 시리즈인 만큼 히로인이 아니더라도 매력적인 여자 캐릭터들이 있고 시청자분들도 이것이 아쉬우셨는지 다른 여자 캐릭터들도 해달라고 하셔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조 속 비히로인 여자 캐릭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전 영상에서 설명했듯 이들은 비중도 뒤죽박죽인데다가 포지션도 달라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을 수 없어 그냥 일부부터 설명할 것이며, 여기서 제외된 역해 같은 경우는 부모 순위, 조조 속 자주 등장하는 직업들 영상에서 따로 다룰 것이기에 제외하였고, 마지막으로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갔음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시작하죠. 1부 같은 경우는 전통 크리처 호러물이 주제인데다가 분량 자체도 짧아서 여자 캐릭터 자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등장한 여자 캐릭터가 포코의 누나로 포코의 과거 회상 장면에서 첫 등장했는데요. 비록 동생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뺨을 때리는 것은 과했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결국 이를 회상한 포코가 용기를 내어서 문을 열어 고립된 조나단을 구했다라는 점, 후에 디오에게 납치돼서 사라지자 남동생이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둘의 사이가 나쁘지 않음은 짐작할 수 있고, 디오에게 납치가 되었어도 디오의 뺨을 갈기면서 본인이 한 말을 지키면서 지주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에서 만약 에리나가 먼저 조나단과 이어지지 않았다면 조나단과 이어질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에리나와 유사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후에는 따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잘 살다가 2부 시점을 기준으로 에리나처럼 할머니가 되었거나 사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자는 스트레이트 초전에서 등장하는 여자 캐릭터로 딴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쁜데 직업이 직업인지라 오히려 특종을 잡았다면서 조셉을 쫓아오다가 결국 스트레이초에게 납치당해서 인질로 잡히고 어금니가 뽑혀버렸습니다. 그래도 스트레이초는 단순히 조셉을 도발하려고 했을 뿐 진심으로 죽이려고 하진 않았기에 목숨을 건졌으며, 후에는 조셉과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히로인 각을 세우는 듯 싶었으나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면서 등장이 끝나버렸는데, 보나마나 기둥 속의 산에 취재하겠다고 또 깝죽대다가 바로 먹이가 될 것이 뻔해서 그냥 여기서 출연이 끝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다른 여자 캐릭터로는 바로 어둠의 일족 누나들인데 비록 몇 초밖에 등장하진 않으나 와우. 이로 인해서 TVA에서는 다른 어둠의 일족 남자들과 더불어 설정화도 존재하고 조조러들 사이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3부부터는 분량이 늘은 것에 비해서 멤버들이 전부 고추들이라 그런지 뺏기 담당 역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뺏기 담당이라 하면 생각나는 캐릭터로는 머라이어가 있죠. 머라이어는 이지트 구형신 중 한 명으로서 자력을 부여하는 스탠드, 바스테드 여신으로 이러한 서비스이라든지 조셉과 압둘의 그렇고 그런 장면으로 인해서 조셉과 썸 탄다고 착각한 할망구에게 맞는 개그씬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개그 장면까지 챙겼죠. 거기다가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캐릭터인 애냐 할멈 같은...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전 영상인 TVA와 OVA의 차이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확한 원리는 불명이나 옛날로 회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꽤나 예뻐서 아니다, 취소. 이렇게 본인의 외모를 위장한 여자 캐릭터는 또 있는데요. 바로 네나입니다. 네나는 호로스의 연인으로서 첫 등장하였고, 호로스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록 대상이 잘못되었어도 사랑만큼은 타 히로인에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폴라레프의 관심을 끌었고, 결국 이 둘은 점차 가까워지게 되는 듯 싶었으나 사실 레나는 디오의 수하로 스탠드, 엠프리스를 조셉의 팔에 기생시킨 상태였고, 작중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스킨십은 폴라레프의 관심을 돌려서 조셉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조셉의 기지로 인해서 리타이어를 하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데, 그렇게 폴라레프의 사랑이 끝나는 듯 싶었으나 후에 폴라레프의 사랑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다음 여자 캐릭터인 말레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말레나는 세트신전에서 등장한 여자 캐릭터로 세트신의 공격이 당해서 어려진 폴라레프를 웃겨주는 조조 시리즈 전체를 놓고 봐도 수위가 높은 서비스신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폴라레프는 말레나를 본인과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포기하고, 말레나가 폴라레프의 귀걸이를 발견하는 장면은 조조치고는 은근히 로맨틱한 장면이어서 호평을 받기도 했죠. 3부의 다른 여자 캐릭터로는 보건교사, 여성 관광객, 부잣집 아가씨, 식기점 여직원 등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4부에서 가장 많이 댓글이 달린 캐릭터는 바로 야마기시 유카코인데요. 유카코 같은 경우는 외모 자체는 타 역캐들과도 견주는 미모를 가지고 있으나 문제점은 조조 세계관에서 거의 유일한 얀데레 캐릭터라는 점입니다. 본인의 성격 자체도 막 나가는데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하는 코이치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코이치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조스케와 오쿠야스가 도둑질이나 하는 비양심적인 놈이라고 들리게 뒷담을 까는 척을 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서 코이치를 교육해주겠다라는 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납치 감금을 하는 미친 모습을 보여주었죠. 스탠드 에코즈 액트2를 발현하여서 폭발하는 소리를 자신의 몸에 넣어서 유카코를 날려보내는데 성공하지만 절벽 밑에 뾰족한 바위가 있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버렸고, 다행히도 이를 심성이 착한 코이치가 구해주게 되면서 후에는 본인이 한 짓을 후회하기는 하는지 멀리서 코이치를 바라보기만 하다가 치지아의 샵에서 외모를 바꾸었으나 여러가지 규칙들이 많아서 이 외모를 유지하지 못해서 외모가 이상해졌고, 이에 유카코는 다시 찾아갔으나 규칙상 한번 뺏은 외모를 돌려주지 않는 치지아야는 그냥 속일 생각으로 이를 뒤따라온 코이치에게 찾을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유카코의 얼굴을 찾지 못했을 경우 자신의 눈을 멀게 해달라는 코이치의 말에 감동해서 그냥 돌려주게 되었고, 이 둘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많이 괴팍했더라도 둘이 어찌저찌 잘 만나고 있기도 하고, 조조 속에서는 드물게 주인공이 아닌 인물이 커플이 맺어졌다는 점이 인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4부의 나머지 역해는 훈가미 유야의 그녀들인 레이코, 아케미, 요시에, 코이치네 반의 반장, 불량 간호사, 시즈카 조스타 같은 경우는 어느 조조러가 성장 시점을 다룬 팬픽을 만들었으니 시간 나시면 봐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부 같은 경우는 마피아물인지라 3부처럼 멤버들이 고추밭인 점과 작중의 기간이 짧다라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역해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아니타는 서민들이랑 같은 열차를 타는 게 아니었다고 언급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위층의 자녀이며 피렌체인 특급 열차를 타고 가던 여성으로 신분증에 의하면 1977년 3월 10일생이며 상술한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인성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웬 연보라색 머리에다가 괴상한 복장을 하고 있는 남자가 자기 객실에 멋대로 들어와서 신분증을 보고 있는데 화를 안 내는 게 비정상 아닌가 싶긴 하지만 결국 멜로네의 스탠드 베이비 페이스의 모체가 되어서 잡아먹혀버리는 것으로 출연이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역해인 스콜리피의 연인 같은 경우는 꽃집 사장의 딸이며 나이는 17세이고 롤링스톤즈를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신장병에 걸렸다라는 사실과 자신까지 곧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어차피 죽을 것, 젊고 아름다울 때 죽음과 동시에 아버지에게 온전한 신장을 이식할 수 있게 롤링스톤즈를 끌어안고 투신을 하는데, 비록 엑스트라인데다가 이 행위로 인해서 본인의 남친이 누명을 쓰기도 했으나 본인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의외로 조조 1부의 채페리 남작이나 조조 6부의 보스 후치 신부가 추구하던 신념이기도 해서 이 점은 고평가 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조 속 비히로인 여자 캐릭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부는 안 하냐?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드실 텐데, 예상하셨다시피 비히로인 역해가 8부에 심각하게 몰려서 결국 불량 이슈로 인해서 파트 2를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본은 다 짜놓은 상태니까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죠.